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 이 주어진 그 이미지를 자기 기억에다가 한 바퀴 되돌려 봐서 이러한 사람은 원장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리코니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재인식이에요. 재인식. 그래서 재인식하는 작업이에요. 영어로는 리코니션이라고 하죠. 리코니션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무엇이 작용하는가? 5가지 감각기관에 주어진 정보 플러스 기억이 작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롤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들이 하는 이 산냐, 이 상이 하는 그러니 이제 주된 작업은 그것은 뭐냐면은 판단작용이에요. 여기에서 리코니션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판단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을 주로 뭘로 하느냐면은 보통 시비와 이해의 판단을 하는 작용이 많아요. 시비라는 것은 옳고 그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롭고 해롭고 하는 작용을 하는 작용이 바로 산냐가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무엇이냐? 판단의 작용. 이것은 무엇인가? 느낌의 작용. 이제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쌍카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삼스카라. 산스크리트는 삼스카라죠. 그 삼스카라는 무엇인가 하면은 impression, 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도, 욕망 등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간식이 뭐가 나왔어요? 에? 어? 아니, 간식. 고구마가 있네. 고구마가 간식으로 나왔는데, 군고구마예요. 군고구마인데,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누가 좋아해요? 군고구마. 아무도 없어요? 군고구마 좋아해요? 그래서 스님은 이제 좋아해요. 군고구마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만 얘기해봐요. 스님 싫어해요? 스님 본명이 뭐죠? 예? 우상입니다. 우성 스님. 우성 스님은 싫어하고 스님은 지문은 좋아하고.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함. 야, 이거는 좋아하고 싫어함은 수상행 가운데 어디에 속하겠어요? 수에 속해요. 자, 그런데 싫어하는 이유가 뭐죠? 먹으면 자꾸 속에서 체하니까. 체해죠. 고구마가 체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속해요? 수상행 가운데서. 뭐에 속해요? 해로워. 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맛은 좋아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등현은 어떠냐면은 맛은 좋아. 맛은 락수예요. 그런데 이거 잘못 먹으면 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으로는 뭐냐면은 해로운 저기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은 고구마를 봤을 때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때로는 생기고 때로는 생기지도 않기도 하고, 이제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몸의 상태에서 그러겠죠. 근데
자기의 몸에도 해롭고 맛도 내가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욕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욕구가 안 생겨요. 수에서 거부하고 상에서 싫어하면, 상에서 해롭다고 생각하면은 행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욕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싫어하고 하는 그런 이제 잡아당기고 끌어당기고 하는 그런 감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마음 다스리기 하면은 그러면은 무엇에 해당하겠어요? 이 수상행을 다스리는 거예요. 욕구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마음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마음을 다스린다 할 때. 선생님, 실했다니 고구마 그지야. 응. 실하고 여러 가지 실했다. 응. 근데 만약에 한 보름 정도 공간났다. 응. 그랬을 때 고구마를 봤을 때는 좋다 싫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냥 먹어야 되겠다는 거. 그때는 좋아서 먹는 거지. 보름이나 굶었는데 얼마나 그 환상 천상의 맛이겠어. 좋아서 먹는 거지. 무덤덤해서 먹는 게 아니고. 아이고 스님 단식 안 해봤구나. 단식 일주일만 해봐. 그냥 지나가는 모든 것의 향기가 얼마나 막 그냥 심리 밖에서도 나. 사라져버리게 좋다 싫다라고 하는 잠재된 기억이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스님이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수상행이 결정적이냐 아니면은 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라 이제. 그러니까 오온에 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거든. 근데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온, 자성, 개공이라고 하죠. 자성은 공인데 지금 인연 주어진 이 상태에서는 각각의 판단이 있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판단이 있어요. 어떤 애가 20년 후에 30살이 되어서 범죄를 저질러요. 어떤 범죄를 저냐면은 30명을 연쇄살인하는 사람이 있어. 30명을. 그런데 얘가 10살 때 뭐 했어요? 게임 중독이 됐어. 게임 중독이 됐는데 만약에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지. 자, 그런데 이 게임 중독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느낌도 좋아. 쾌감이 있지. 그 다음에 이것이 해롭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가끔 가다가 해. 그런데 이 해롭다는 생각이 이 느낌을 컨트롤할 만큼 하지 않아. 그래서 욕구가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그 욕구 때문에 요런 인생으로 해가지고 100년 그 감옥살이 그 언도를 받죠. 자, 그래서 이 욕구를 다스려야 되는데 욕구를 다스리려고 해도 얘 게임 중독의 욕구를 다스리려면은 뭐를 다스려야 돼요? 요 특히 느낌을 다스려야 돼. 이 감정이 이성보다 더 강해요. 이 느낌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느낌이 다스리려면 어떻게 다스릴 수 있어요? 수시공. 느낌이 공하다라는 것을 관찰해야 돼요. 그런데 그 느낌이 있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즐겁잖아요. 그 순간의 그 즐거움이 실체가 아니고 본체는 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욕구를 얘는 좋아해. 감각적으로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 근데 게임 하지 마라고 억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욕구를 억압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욕구는 억압을 하면 폭발해요. 터져 나와버려요. 욕구는 억압에서는 다스리지 않아요. 욕구를 다스리려면은 그러면 욕구의 구성 요소인 수와 상으로 분해해서 들어가 가지고 수의 실체가 공인 것을 알아야 되고 상의 실체가 공인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 공부 중에 마음 공부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 공부 1번이 무슨 공부냐 하면은 욕구 다스리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지? 동의하시는가요? 욕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 공부. 그다음 욕구를 다스리려면 뭐를 다스려야 된다고요? 느낌을 다스려야 돼요. 느낌을 다스리려면 뭘 다스려야 돼요? 자기의 판단을 다스려야 돼요. 판단, 생각. 그래서 크게는 욕구를 다스리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욕구와 느낌과 판단, 생각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라고 했어요. 자, 근데 마음 공부가 이것으로 끝일까요? 우리 선종에서 이런 마음 공부를 강조하는가요? 동원 스님,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선종은 이런 식이 아니에요. 마음 공부하는데 제2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마음 공부하는 법이고 두 번째 마음 공부하는 법이 있어요. 두 번째 마음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은 수상행 말고 뭐가 있죠? 식이 있죠. 요 식은 뭔가요?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인데 이 아는 마음이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 이 아는 마음이 혼자 동로하게 하도록 하는 수행. 그게 무슨 수행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관심론이나 혈맹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행인 거죠. 관심론이나 혈맹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에는 염오심과 청정심이 있는데 염오심을 놓아버리고 청정심을 보는 것, 이것을 바로 견성이라고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염오심을 버리고 청정심을 보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의식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야 있느냐면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견분과 상분으로 구성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견분이라고 하는 것은 consciousness고, 그 다음에 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content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컴퓨터를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 the consciousness of 컴퓨터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서 볼 수 있는 컴퓨터의 이미지를 말하는 거죠. 컴퓨터의 이미지는 혼자서 쓸 수가 없어요. 무엇하고 같이 일어나요? 식하고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 플러스 컴퓨터의 모양,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의식이라고 한다. 봉호스님, 이거 이해가 다 되나요? 아니면 어디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기 쉽게 의식에서 음. 여기 지금 하는 데 얘기가 그러니까 어느 게 이해가 안 가냐고. 식 식은 아는 마음이고, 식은 아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모양, 모양은 그건 상분이야. 그래서 아는 마음은 견분,
그 다음에 컴퓨터의 모양은 상분. 그렇게 되는 거죠. 견분과 상분. 그래서 견분과 상분이 합쳐져서 하나의 컴퓨터에 대한 의식, 컴퓨터의 상에 대한 요거는 이제 상분이고, 컴퓨터의 상에 대한 의식, 요거는 이제 견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견분과 상분. 견분은 아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상분은 알려진 내용물이다. 진무스님, 완전 이해가 가나요? 완전히는 아니라도 뭐가 문제야? 지금 저 알려진 내용물이라고 알려진 내용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비친 영상이지. 그 형상 그 형상들. 그것이 컴퓨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뭐 필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크레넥스가 될 수 있고, 그 알려진 내용물, 그 형상들을 말하는 거야. 알려진 내용물과 알려진 내용물을 아는 마음, 요 둘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완전 이해가 가요? 우성스님은? 이해가 가죠. 자, 그래서 아는 마음과 알려진 내용물, 요것이 합쳐져서 의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의식이 되는데, 이제 아는 마음은 그냥 아는 마음일 수 있고, 이것은 뭐 사과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에 대한 아는 마음,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아는 마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콜릿,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라고 한다면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생기면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스님? 먹고 싶다. 먹고 싶다라는 감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알려진 내용물인 상부는 항상 뭐하고 결부되냐면은 탐진치하고 결부돼요. 그래서 이 상분에 내 마음이 가 있으면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상분은 항상 탐진치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뭐 좋거나 싫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봉호선님 싫어할지 모르겠다. 별로 안 좋아하지. 싫어하거나 아니면은 뭐 무덤덤 때때로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냥 목숨 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이제 있는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통통한 사람들은 대부분 뭐 다는 아니더라도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애호해.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이 몸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주기도 해. 우리 남방에 살면은 점심 식사 후에는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막 그냥 큰 통으로 나와요. 그래서 막 그냥 음식은 별로 풍부하지 않은데 아이스크림은 풍부해. 그래서 막 그냥 주걱으로 막 그냥 퍼가지고 배고픔을 달래기도 하고, 이거를 한 6년, 10년을 습관적으로 먹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원만하게 되더라고. 몸집이 원만하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좋아하거나 싫어하게 그렇게 하는 마음인데, 그래서 이 상부는 탐진치하고 결비되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욕구와 느낌과 판단, 이거를 통해서 다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을 하면은 여기에는 탐진치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아는 마음으로 가는 것, 비파사나에서.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하면은 탐심과 진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동호 스님. 에이, 참, 진실을 말하지 않네, 당신은. 관세음보살. 바라는 게 없다고? 아이고, 내가 또 까발려야 되는가? 관세음보살 하면서 뭔가를 구하는 마음이 아무래도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열심히 천일기도 했는데 그냥 송수에서도 지고 그 다음에 애들 합격도 떨어지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섭섭한 마음이, 탐심과 진심이 생기죠. 그렇게 생기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상분이라면은 관세음보살 하는 이놈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마음에는 뭐가 없느냐면은 탐진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 선종에서 이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나 이 위파사나에서 아는 마음을 이제 쳐다보게 하는 것은 이제 식을 심수행 방법이라고 하고, 식의 수행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탐진치하고 관련져 있는 욕구와 느낌, 판단을 다스리는 것은 수상행 수행 방법이다. 자, 이거를 우리는 구사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여기를 보는 것을, 여기를 다스리는 것을 무슨 번뇌를 다스린다. 뭐를 다스린다고 그래요? 번뇌장. 정확하게 말하면은 수혹을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수혹. 수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바나 마야. 그래서 바와나 닦아야만 그 사라지는 그런 끌레사를, 그런 번뇌를 수혹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르샤나 마야 끌레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견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는 마음을 보면 견혹이 사라진다. 그리고 아는 마음을 보는 것을 뭐라고 해요? 선종에서는, 교학에서는 견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종에서는 수혹, 견성이라고 얘기해요. 견도, 견성이라고 하고, 여기는 수혹을 다스린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수도. 그래서 선종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보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돈오 혹은 점오, 돈수, 점수, 오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봐야 되는 것, 이 견혹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보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뭐 점수 혹은 돈수에 해당하는 것은 이 수혹을 다스리는 것. 자,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이 도노 점수할 때 이 점수에 해당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수상행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도노 혹은 점오 얘기할 때 이 오는 뭐를 하느냐면은 아는 마음, 식을 보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띠, 알아차림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알아차림은 무엇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된다고요? 신수심법. 이 신수심법은 다시 뭐라고 한다겠어요? 오온이라고 했죠. 오온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되는데, 오온은 다시 색과 수상행식으로 나누고,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떠나서는 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수상행식을 다스리는데 수상행을 다스리는 것은 그것은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그것은 닦아야 될 수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식을 보는 것은 바로 견도, 견성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잠깐 휴식하고 다시. 피사는 것이